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지난번에 배우자 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내 사주에서 일지궁이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인 일지궁의 모양에 따라서 나의 결혼이 행복할지, 나의 결혼이 잘 안 될지,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지 나쁠지 그거는 내 사주 팔자 안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궁합을 본다 그러고 서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 좋은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은 어느 정도 내 사주에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궁합을 봤는데요. 한 분이 남편이 을해일주시고요. 그리고 부인은 임인일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부인은 수생목, 인성의 입장이죠.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는 수생목, 남편이 내가 생하는 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 일주만 보면은 정말 잘 맞게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일지궁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보면은 결혼할 당시에는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다음에 이 글자 일지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자신의 사주에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일지궁이 좋은 역할을 하면은 사주에서 배우자 복이 좋게, 그리고 일지궁이 나쁜 역할을 하면 배우자 복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한 팀은요, 남편은 을유일주시고요, 그리고 부인은 정유일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분 입장에서 일지궁이 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일지궁이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의 사주에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을목이 재성입니다. 그리고 부인 입장에서 남편은 정화가 관성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일주가 참 딱 맞게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맞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내 사주에 이미 정해져 있는 배우자 복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이 좋을지, 나의 결혼 생활이 불미할지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일지궁이죠. 그리고 배우자 성을 또 찾아보면 그 배우자 성이 또 의미하는 바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은 일지궁을 봐야 됩니다. 일지궁은 바로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그 일지궁 배우자 자리가 중복되거나 혼잡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결혼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 이혼하거나 결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중복이랑 혼잡되어 있다는 거는요, 그 자리에 여러 글자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지궁하고요, 시주하고 글자가 똑같을 경우에는 45세 이후에 이혼을 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연월, 일 이렇게 중복된 경우는 일지 시기 전에 그리고 일주의 시기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배우자 자리가 비겁이 강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겁이 강하다는 건 일지궁 그 배우자가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그 비겁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돈이나 바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겁이 아니라 다른 십신이라면 그 십신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지궁이 중복되거나 혼잡될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불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지궁이 중복 혼잡된 사주를 제가 연예인 사주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거나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도 좋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이상하 씨 같은 경우는요. 임자년, 임인월, 을해일주인데요. 일지궁에 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일지궁과 똑같은 글자가 월상의 임수로 있고요. 그리고 연상의 임수, 그리고 연지의 자수로 이렇게 임, 해, 임자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3번이나 하셨었죠. 하지만 원국 자체에 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지궁 자리에 관성이 들어오면 버틸 수 없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성주 씨 같은 경우는요. 갑인년, 계유월, 정묘일주입니다. 일지궁은 묘목하고요. 간목, 임목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주 씨 같은 경우는 남편성이 계수입니다. 계수가 일지궁에 들어오는 건 괜찮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이 일지궁에 들어오면 묘유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청씨 같은 경우는 신축년, 계사월, 을축일주입니다. 남편은 이 신금이에요. 그리고 일지궁은 축토입니다. 근데 축토는 축축으로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상에 있는 남편성은 결혼이 불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남편성이 들어오면은 버틸 수 없다. 김청씨 자체가 버틸 수 없습니다. 금기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영 씨 같은 경우는요. 신축년, 신묘월, 무신일주입니다. 일지궁 신금 그리고 천간 신금 신금 이렇게 많이 중복이 돼 있어요. 중복 혼잡입니다. 근데 이미영 씨 같은 경우는 이 신금 신금 지지 신금이 다 식상의 요소예요. 식상은 관을 극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 불미하면서 남편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묘목이 있습니다. 묘신으로 들어오지만 이 일지궁에서는 버티기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금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식상이 강한 사주다. 남편이 힘들어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찬 씨 같은 경우는 이민영 씨하고 결혼한 지 신혼 여행 갔다가 오면서 바로 이혼을 했었거든요. 병진년, 기해월, 을해일주입니다. 이찬 씨 같은 경우는 일지궁이 축토로 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토, 진토 이렇게 중복 혼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토, 축토, 진토는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인 여자 그리고 아내의 자리가 중복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사주는 더 많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5명 사주로 봤을 경우에 일단 일지궁이 중복되고 혼잡됐다. 그렇다면 모두 이혼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지궁의 시기 37, 45살 사이에는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다, 불미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혼잡돼 있다고 다 이혼을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 45살 사이를 잘 넘기면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일지궁의 시기에 주말 부부를 하거나 떨어져 살거나 그 글자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 살거나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중복 혼잡이 아닌 다른 요인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